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하지만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 늘 그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왜 그리 적을까요? 깨달음의 상태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번뜩 다가옵니다. 다만 대다수는 그런 번뜩임을 겪고 나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영원하며 무한한 존재와 늘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정말이지 소수에게만 허용된 특출한 기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걸 달성하려면 두 가지 방해물을 버려야 하는데 그건 바로 마인드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존재와 갈라서게 하는 것이니까요. 마인드와 시간, 이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지요. 모쪼록 선입견을 다 버리면 좋겠군요. 이런 생각을 접하면서 처음에 내 보이는 반응은 아마도 이런 저항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아니, 마인드와 시간을 어떻게 내버릴 수 있다는 거지? 마인드와 시간 없이 살 수 있겠어? 그건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 살기를 아예 끝낸다는 뜻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시간 개념이 없는 동물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려 그 반대로 의식의 다음 진화 단계로 올라선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즉, 제한된 인간 마인드에서 우주 마인드로, 선형적 시간이라는 함정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시간과 마인드를 장악하게 되겠지요. 장악한다고 해서 마인드와 시간한테 무슨 거창한 짓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것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둔다는 뜻일 뿐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 삶을 자기네 식으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배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인드와 시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개념은 관계가 서로 아주 밀접한데 어떻게 그런지는 이제 곧 알아봅니다. 마인드는 시간과 어울려서 우리가 존재로 달려가지 못하게 함정을 만듭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네 사람들에게 마인드가 부여된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마인드만큼 필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과학적인 발견을 이루거나 혹은 뭔가를 손수 만들거나 사업 전략을 세우거나 책을 쓰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물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역량을 분석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최선을 택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실행할지 궁리해야겠지요. 구체적인 뭔가를 입안하고 실행할 때,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마인드를 그 본래 소명에 걸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인드는 우리가 작업에 동원하는 도구로서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우리네 마인드의 역할이 그런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인류는 사실상 큰 과오를 저질렀으니 이 마인드에게 파워를 지나치게 많이 내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마인드와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 마인드가 바로 나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확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인드를 과제 해결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인드가 사람을 제 멋대로 쥐고 흔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조용히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머릿속을 마인드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군. 거기서 따로 제 멋대로 살면서 말이야.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마인드가 당신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주절되고 속삭이고 지시하고 주장하고 요구한다는 사실도 분명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없이 이어지는 머릿속 대화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이지 잠깐이나마 쉴 틈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이건 곧 우리가 마인드를 그 본래 소명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마인드가 제 본연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주인에게 봉사해야 할 마인드가 외려 주인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모든 것을 마인드가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에 의견 덧달고 꼬리표 붙여서 분류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주변의 사물과 현상과 사안과 사람에 대해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깊이 규명하고 인식할 시간을 채 다 쓰지도 못했는데 마인드가 먼저 중불나게 제 판단을 들이밉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실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혹은 좋게 말해 보호하는 방패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단막입니다. 이 차단막이 나와 나 자신을, 나와 동료들을, 나와 세상을, 나와 자연을, 그리고 나와 신을 갈라놓습니다. 그리하여 분리망상을 일으킵니다. 덧붙이자면 이 분리망상을 우리의 거짓된 나인 에고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일 때 마인드는 유용하다. 갖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체가 될 때 마인드는 해롭다. 자신의 머릿속 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대부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은커녕 우리 힘을 잔뜩 빼앗기만 해서 어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할 순간에는 힘이 남아있지 못하게 될 정도입니다. 머릿속 대화에 쏟는 힘은 다 허튼 데에 그 무엇에도 소용없는 말과 생각들을 찢고 빻는 데만 쓰이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거리에서 간혹 마주치는 광인들을 떠올려 보라고 하는군요. 그들은 저 혼자서 뭔지 모를 소리를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사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상인들은 기껏해야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니까요. 엄밀히 보자면 우리네 대다수가 사실은 그런 미친 사람과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 목소리의 힘에 전혀 맞서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머릿속 목소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지? 우리네 머릿속 목소리는 멀고 가까운 기억을 더듬고 불평하며 비탄에 빠지고 뭔가를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뭔가에 화내고 뭔가를 예상하고 뭔가를 우려하고 희망하고 후회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화내고 욕하고 판단하며 비판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다면 모욕감을 느낄 만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주인인 우리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묵인해도 괜찮을까요?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한마디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정한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머릿속 목소리는 우리한테서 지금 right now의 순간을 빼앗습니다. 이 머릿속 대화는 우리를 본연의 자신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명료하게 의식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지절되는 목소리가 방해 아닌가요? 우리를 잠시도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 이 마인드를 과연 진짜 내 본 모습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자신을 이런 마인드보다 더 큰 무엇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거야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인드가 앞으로도 전횡을 휘두르게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경구가 사실은 가장 큰 오류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존재와 동등하게 보고 사람을 생각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인드가 만들어낸 아주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생명이며 존재에서 분리된다는 뜻이니까요. 행복과 내면의 평화, 아름다움과 조화의 향유, 창의성이나 사랑같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부 머릿속에서 끝없이 중얼거리는 목소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정한 가치들은 대개 마인드 너머에, 마인드 저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소중한 것들에 다가가기 힘들겠지요. 자기 자신과 소리 없이 나누는 대화, 마인드가 끊임없이 끄는 머릿속 대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썩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대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네 머릿속에서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생각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나요? 내 머릿속에서 오고 간 그런 생각들을 나는 과연 충분히 알고 있었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오가는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분명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건 왜냐하면 필요한 사고를 했다기보다는 단어며 말이며 생각으로 의미 없는 잡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결과 나에게 정말 중요한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해하거나 규명이 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마인드를 제대로 활용한 셈이니까요. 만약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저 왔다가 사라지고 그 결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이건 마인드에 휘둘려서 공연히 힘만 빼앗기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눈길 돌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마인드를 제대로 활용하여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받는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마인드가 내 머릿속을 불필요한 잡담으로 채우면서 헛되이 작동하는 때는 언제인지, 이런 측면을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목표를 잡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세한지 짬 날 때마다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이라는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물론 그 결과 잡념을 떨치게 되고, 쓸데없이 주절되는 마인드를 단속해서 제대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인드가 거짓된 나를 만드는 방식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평온한 순간을 오늘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